여러분, 혹시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견과류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먼저 72살 되신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견과류 한 봉지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가 섞인 혼합 견과류였고 양도 딱 한 봉지씩이니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옆구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는데 소변색이 탁해지고 소변을 볼 때 불편한 느낌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견과류 많이 드셨습니까? 박 선생님은 그제야 눈이 번쩍 뜨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박 선생님이 드시던 견과류의 종류와 양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소금간이 된 혼합 견과류를 아침마다 한 봉지씩, 그것도 빈속에 드셨던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당량과 드시는 방법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의 신장은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기능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던 양이나 방법이 지금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과류 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도 많지만 동시에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물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옥살산이라고 부르는 성분, 인, 그리고 칼륨입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이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칼륨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세 가지를 매우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살을 넘어서면서 신장의 처리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견과류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처럼 신장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만성 신장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견과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든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신장이 손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살산 결석 문제입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캐슈너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신장 안에 쌓이면 작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이 작을 때는 소변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신장과 요관 사이에 끼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옆구리나 등 아래쪽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소변이 내려오지 못해 신장 자체가 붓고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 과부하 문제입니다. 견과류에는 인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필요 이상의 인을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속에 인이 쌓이면 혈관 안에 칼슘과 인이 함께 침착되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뼈가 약해지는 현상도 함께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칼륨 과부하 문제입니다. 견과류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심장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면 가슴 두근거림,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신장이 느끼는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장은 망가지기 전까지 통증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의학에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만성 신장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온다거나 과거에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 또는 단백뇨가 나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소량의 견과류도 인과 칼륨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은 혈관과 신장을 함께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당뇨를 10년 이상 앓으신 분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견과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신장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갑니다. 세 번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칼륨을 보존하는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풍부한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드시는 혈압약의 종류를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이 신장에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소금간이 된 견과류를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견과류 중 상당수는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트륨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견과류가 가진 옥살산, 인, 칼륨 부담에 더해서 나트륨가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신장은 2중, 3중의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금간이 된 견과류를 매일 드시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짠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신장에 미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무염, 즉 소금을 넣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장지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나트륨 수치가 낮거나 없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많이 드시고 싶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적을수록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하루에 드셔야 하는 견과류의 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손으로 한 번 쥐는 양, 즉 25g에서 30g 정도가 하루 최대 권장량입니다. 이것을 아몬드 기준으로 따지면 약 22알 정도입니다. 호두라면 6개에서 7개 정도입니다. 이 양을 하루에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아침과 점심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신장 친화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단번에 많은 양의 옥살산, 인,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빈속에 견과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쁘거나 입맛이 없으실 때 견과류 한 봉지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빈속에 견과류만 드시면 견과류 안의 성분이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은 채로 흡수됩니다. 특히 옥살산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평소에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음식 안의 칼슘이 옥살산과 먼저 결합해서 장에서 배출되는데 빈속에 드시면 이 보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중으로 흡수되는 옥살산의 양이 늘어나고 신장에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신장에 특히 위험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시금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견과류도 옥살산 함량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한 번에 매우 많은 양의 옥살산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건강 샐러드라고 해서 시금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은 신장 결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과거에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초콜릿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초콜릿도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견과류 초콜릿이나 견과류가 들어간 초코 과자들은 옥살산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에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셋째, 고단백 음식과 견과류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견과류를 같은 식사에 많이 드시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견과류의 인과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의 총 작업량이 매우 증가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끼에 고단백 식품과 견과류를 함께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넷째,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와 함께 견과류를 드시는 것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인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인 과부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과일 주스도 칼륨이 매우 높은 음료입니다. 견과류와 과일 주스를 함께 드시는 조합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혈중 칼륨 수치를 위험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물이나 보리차처럼 옥살산, 인, 칼륨이 없는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견과류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신장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류를 현명하게 고르십시오. 견과류 중에서 옥살산 함량이 특히 높은 것이 있습니다. 아몬드와 캐슈너트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호두, 잣, 마카다미아는 옥살산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드신다면 아몬드나 캐슈너트보다는 호두나 잣을 선택하시는 것이 신장에 더 유리합니다. 물론 옥살산 함량이 낮더라도 양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혼합 견과류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무염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포장지 앞면만 보지 마시고 뒷면의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나트륨 수치가 낮거나 없는 제품,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양과 시간을 지키십시오.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견과류의 적정량은 한 손으로 한 번 쥐는 분량, 약 25g에서 30g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드십시오. 오전에는 오전 간식 시간에, 오후에는 오후 간식 시간에 나누어 드시면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빈속보다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통해 칼슘 등의 다른 미네랄이 이미 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견과류를 드시면 옥살산이 칼슘과 먼저 결합해 장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옥살산이 혈중으로 흡수되어 신장으로 가는 경로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은 신장의 청소부입니다. 충분한 물은 신장 안에서 옥살산, 인, 칼륨 등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농도가 낮으면 결정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결석 예방에 물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여러 기준이 있지만 60대 이상이라면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 즉 약 1500ml에서 2000ml를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드신 직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빈속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신장에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켜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라도 드십시오. 밥, 죽, 빵,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30분에서 1시간 뒤 오전 간식 시간에 견과류를 드십시오. 이때 드시는 양은 호두라면 3개 정도, 아몬드라면 10알에서 11알 정도로 하십시오.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십시오.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드십시오. 이어서 점심을 드십시오. 점심 식사에는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나 초콜릿과 견과류를 같은 날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더 드시고 싶으시다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점심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오전과 같은 양으로 드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드신 후에는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견과류를 드시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견과류 안의 성분들이 낮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몸속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루 2번 식사 후 간식 시간에 무염 제품으로 25g에서 30g 이내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신장을 보호하면서 견과류의 좋은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당뇨 또는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가이드를 따르시기 전에 꼭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양과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어도 60세 이후에 신장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건강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우리 몸의 결과를 바꿉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드리면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해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심장이나 폐처럼 재생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 되셨으면 합니다. 견과류 드실 때 무염 제품 고르기, 식후 간식으로 드리기, 물 한 잔 함께 마시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바꾸어 가십시오. 작은 변화가 신장의 수명을 늘립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